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게 날아온 잔인한 부탁.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진실과 마지막 선택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침 햇살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김정혜는 몸을 일으키는 순간 숨이 조금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얇아진 팔을 문지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나지 않아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냉정한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기억할수록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영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정혜,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는 억지 미소로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는 늘 그랬듯 말보다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요. 요즘 어디 아파요? 다혜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정혜는 딸이 걱정할까봐 괜찮다니까.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하며 손등을 다혜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차갑고 메마른 어머니의 손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준호가 바쁘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을 잠깐 쳐다보는 듯 했지만 금세 스마트폰에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의 많아서 저녁 늦어요. 그는 늘 바쁜 사람처럼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바쁘게 살아가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답게 단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냉랭한 태도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강의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혜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허기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정혜는 오늘도 미소를 띠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는 작은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혜가 부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혜는 혹시 자신의 건강을 눈치챘나 걱정하며 뒤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러면 제 건물 투자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서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만 잘 들어갔어도 우리 가족 다 편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 이유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비난과 책임 전가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갈등을 피하려고 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행동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이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조금 이해해요. 엄마, 그는 아내 쪽을 먼저 감싼 셈이었죠. 정혜는 그런 아들의 말에
서운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다고요. 이제부터는 가족 모두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다음날 이른 아침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그녀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작은 번호표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례가 되자 그녀는 조용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제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의 계좌에는 수십 년간 부부가 아껴 모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돈은 원래 아들 준호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지만 정혜는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길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얇은 피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딸 다혜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정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 영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다혜가 가장 필요한 애예요. 우리 둘이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아이 덕분이잖아요. 영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거친 흔적과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유언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 조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해야지.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행 직원 허원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표정은 다소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원식은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요청하셨던 비상 자료입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계좌 내역과 오래전에 구입한 작은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양손으로 봉투를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우리 가족이 모르는 게 좋겠어요. 원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건강 괜찮으신 거죠? 정혜는 한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역시 숨기기로 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원식은 돌아가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정혜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의 문서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조용한 방패와도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문서들이 곧 그녀의 가족을 뒤흔드는 큰 변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요. 며칠 뒤 서연은 우연히 거실 서랍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혜가 작성 중이던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사소한 서류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전부 다혜한테?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입술은 굳어갔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정혜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다혜한테 다 주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당혹으로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갑자기 밀려드는 상황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혜가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은 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교수고 능력도 더 뛰어난데 왜요? 딸이라서예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정혜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위험해 보였어. 투자로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그러나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격한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은 유언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앞길 막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준호는 당황해 정혜를 바라보았고 정혜는 눈을 피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영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가 이유가 있으니 그런 거지. 서연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그러나 서연은 이미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가족 위에 투자했다고요. 이 순간 가족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드러난 날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정혜의 마음속에서 큰 결심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국 밝혀질 운명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남은 계획을 더욱 단단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싸움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고 눈빛조차 부딪히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향해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고 싶어 했죠. 결국 어느 저녁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내려와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럼 제 빚 좀 갚아줘도 되잖아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녀의 손끝이 떨리며 힘이 빠져갔습니다. 영수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 역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인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지금 어머니 많이 안 좋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옆에 있던 다혜는 눈물을 참다 못해 정혜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보이잖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형님. 그러나 서연은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 위해서 투자한 건데, 나만 왜 이렇게 몰아붙여. 그 순간 정혜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혜야.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정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정혜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가에는 계속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는 서서히 눈을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아픈데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버텼어요? 정혜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 힘들까봐 말 못했어. 너는 내 가족 지키느라 바쁘잖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라 또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다혜는 내가 지켜줄 수 있잖아. 준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사실은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정혜는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두 아이의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녀의 손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고 의료진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손을 잡고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흰 국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등에는 눈물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유언장에 서명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혜야, 고생 많았다. 그의 어깨도 무겁게 내려앉아 보였어요. 다혜와 사위는 따뜻하게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꼭 잘 살게요. 서연은 한동안 멀리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앞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허원식은 조용히 조문한 뒤 멀찍이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뒤 준호는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그의 굳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어요. 그 순간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내 가족을 지켜야지. 준호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남겨진 이들을 감싸며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고 사랑이 다시 묶어주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